함께 열심히 한다면 얻을 수 있는 것들, 이니셜 패키지, 지구과학 1, 2, 대학 지구과학 개론급 개념이 왜 중요한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먼저 이 내용은 2026학년도 그 설명의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단순 기입형, 계산형, 해석형, 서술형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그런 것들은 설명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궁금하신 선생님들은 설명의 영상 보시면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 시험 유형별로 제가 임의로 구분화 문제 유형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지구과학 1, 2, 대학 지구과학 개론급 요 수준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단순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심층, 기입형, 계산형, 해석형, 서술형 이런 부분들은 전공 도서들 있죠? 그것들을 봐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 그것도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묶어놓은 다음에 배점별로 비교를 해봤을 때 참고로 요거 27점, 33점 요것들은 과교론 56점, 그러니까 과교론 24점을 제외한 전공 내용학적인 점수 56점만을 고려한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전공 그 교과 내용학 56점 중에서 27점, 33점, 그리고 다음 장 보면은 25학년도에는 31점 이런 식으로 평균적으로 30점 정도가 배점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배점 수준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전체 점수가 이제 100점이라고 했을 때 이 점수에 대해서 좀 정량적인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학 20점, 과교론 24점, 심층 26점, 그리고 단순 유형 30점이라고 평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심층 유형의 배점에서 단 점수 1점도 얻지 못했다, 0점 받았다 그랬다고 해도 30점, 24점, 20점 다 더하면은 몇 점이죠 이게? 이것만 해도 74점이죠. 물론 우리가 과교론이라든지 교육학에서 만점을 받기는 어렵겠지만은 여기서 점수가 조금 빠지더라도 상당히 고득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용지구과학 시험이 커트라인 따져보면은 물론 이게 커트라인 점수이긴 하지만은 어떨 때는 50점대가 나오기도 하고 난이도가 조금 쉬운 시험했다 그러면은 60점대 후반, 70점대 가기도 하는데 우리가 전공도서에 해당되는 거는 26점이라는 사실을 잘 생각을 해 두시고 물론 합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에 있는 점수도 많이 따놔야겠지만은 이 지구과학 1, 2, 대학 지구과학 개론급에 해당되는 문제들의 파급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부분에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굉장히 고득점을 받아줘야 되고 이 단순 유형에서 고득점을 받냐 못 받냐 여기에서 일단 합격의 1차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 단순 유형에 해당되는 거 지구과학 1, 2, 대학 지구과학 개론급 문제들을 맞추면은 합격에 유리하다는 거 알겠어. 그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장부터는 어떤 식으로 강의를 진행할지 강의 방향이랑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되는 도달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연간 계획을 잡는다던가 아니면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랬을 때 가장 고민이 되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요겁니다. 그래서 기출을 먼저 공부를 할 건지 아니면은 공부를 다 한 다음에 기출을 볼 건지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를 이제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회독을 먼저 진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 기출을 들어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 포스죠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기초 지식을 가진 게 없다 공부를 전혀 안 했다고 하더라도 기출을 먼저 들어가서 바로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공부했던 당시에 그때도 스터디를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그 스터디 안에 이제 시험을 7번 봤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칠수생인 거죠, 칠수생. 칠수생 선생님도 그 스터디 안에 있었고 또 어떤 선생님은 일을 오랫동안 쉬었다가 다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선생님도 있었고 그때도 이제 다양한 사연을 가진 선생님들이 같이 스터디를 구성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도 그 선생님들을 열심히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 요 방향으로 다 같이 공부를 해봤던 거죠. 그리고 요 방식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스터디원들이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모든 케이스를 다 다루고 이게 절대적인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가 경험을 했고 그리고 저랑 같이 공부했던 스터디원들이 좋은 효과를 냈고 이제 좋은 결과를 얻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맹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출을 중시하는 이런 가치관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도 전달이 돼가지고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은 이 방법이 맞다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입증이 되는 거겠죠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독을 먼저 진행하지 않고 기출을 중심으로 공부를 시작을 바로 해버리는 거 요거를 항상 저는 추구를 하기 때문에 강의 자체도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1강에서 이어져서 보겠지만은 강의를 보시면은 어떤 개념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한 다음에 이 개념이 활용된 문제는 요겁니다 하고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냅다 시작부터 바로 문제가 등장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 안에 들어있는 용어들 하나하나 분석을 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구성하는 개념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 기출문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어떤 개념 체계들이 이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이따 또 강조를 하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 기출문제 안에 들어있는 어떤 개념 체계들이 있고 이 개념 체계에서 기출 변형이 돼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방식을 강조를 드렸었고 실제로 이번 시험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과거 기출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용어들을 만약에 내가 모든 용어들을 다 빠삭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 용어들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까지 만약에 이해를 해놨다면은 정말 그 시험에 적합한 지식들로 구성된 날카로운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에 대한 거는 그 설명회 때도 자세하게 분석을 했었지만은 전체 그 교육학 20점을 제외하고 80점 중에서 과거 기출하고 전혀 관련이 없었던 문제가 10점 정도 미기출 출제된 게 한 10점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요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전공 80점 중에서 70점은 기출을 탄탄하게 공부만 잘 해놔도 내가 풀 수 있는 준비, 배경 지식이 갖춰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작년 시험의 좀 특징을 보자면은 그 개념을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작년 이 출제 경향에서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것은 지금 여기 화면에 쓴 것처럼 문제 해결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의 임용 문제랑 조금 결이 다른다고 생각했던 게 기존의 임용 문제는 그 지식을 알고 있으면은 바로 답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면은 작년에 나왔던 문제들은 그 개념을 가지고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거, 문제풀이 도구를 한 단계 거쳐야지 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출을 풀 수 있는 배경 지식을 마련해 드린 거에서 조금 더 넘어서 가지고 그 배경 지식을 어떻게 답까지 이어지는지 그 문제 해결력까지도 같이 한번 키워주는 그런 강의를 만들어 보려고 좀 노력을 할 거고요.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임용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기초적으로 내가 준비를 해놔야 되는 그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기출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임용지구과학의 특성상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이게. 이 책을 봤을 때 이게 임용에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그렇게 책들만 봤을 때는 그 판단이 조금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이 잘 안 되고 애매한 부분에서 확실하게 기출문제가 기준을 잡아줄 수가 있고 항상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공부하고 어느 정도 그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기출에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럼 일단 제껴놓고 기출에 한 번이라도 등장했다? 그럼 일단 열심히 공부해두고 그런 식으로 기출을 기준으로 기출에 대한 체계를 기본적으로 만들어 두시는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추천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월에서 3월까지 제 강의를 잘 따라오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으로 공부를 잘 해두신다면은 이 단순 유형에 나오는 문제들에 해당하는 개념 체계, 배경 지식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 해설을 해드려요. 단순하게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고 답이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설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이런 재료들이 있고 이런 재료들 중에서 이 답이 요구하는 문제는 요건데 이 답으로 가기 위해서 요 재료에서 이것들을 고른 다음에 문제풀이 도구 중에서 요거를 활용해서 답으로 갑니다. 이런 식의 과정을 좀 차근차근 보여드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차근차근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재료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럴 때는 문제풀이 도구를 이런 걸 써야 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문제 해결력이 조금씩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출을 기준으로 공부를 해주고 그렇게 만들어낸 개념 체계를 열심히 반복 숙달하고 인출하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 기출을 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강의가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거는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목표는 34개년 1992년부터 우리가 기출문제가 있는 연도가 1992년도인데 그때서부터 작년에 나왔던 2025학년도 문제까지 단순 유형 기출문제의 등장 및 연관되고 그러니까 문제에 딱 표시가 되는 그 용어들 그리고 연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 이걸 연관으로 잡은 거죠. 그런 식으로 등장 및 연관된 모든 용어를 이해하고 구조화한 다음에 이 답으로 쓸 수 있고 말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인출하는 연습을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내가 문제 풀고 끝이 아니라
진짜 내 것이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해보려면은 다른 사람한테 입 밖으로 꺼내서 말을 할 수 있나, 설명할 수 있나, 이거를 끊임없이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연습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뒤쪽에서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요 한 문장으로 돼 있는 거 34개년 단순 유형 기출문제 등장 연관 및 모든 용어를 이해, 구조화, 인출하는 연습을 반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거는 저의 강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공부 목표가 되었으면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한 목표가 없으면 공부하는 게 좀 애매해요. 이게 임용지구과학의 특성상 공부를 하는 내내 이 불확실성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공부의 범위에 대해서도 그렇고 방법에 대해서도 그렇고 항상 그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애매함을 줄여주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할 때도 덜 지치고 조금이나마 재미있고 확실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